웰컴 백 밀리티의 오하로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유형편 2강을 이어서 3번과 4번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독해 공략법 기억하시죠? 분위기, 심경, 어조 파악은 여러분들이 단 30초 안에 문제를 풀으셔야 되고요. 그 방법론은 문제에 따라서 심경 변화가 있다면 처음과 마지막, 그 다음에 변화가 없는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분위기나 어조를 대표하는 형용사 또는 요즘 형용사가 아니라 특정한 동사나 명사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분위기나 어조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표현에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강의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인공의 심경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변화가 없으니까 뒷부분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을 봤을 때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단어는 recover, 회복하다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let go of는 무엇을 떨쳐내다라는 뜻이죠. concern은 이제 걱정이란 뜻인데 근심, 걱정, 염려를 let go of, 떨쳐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negative가 아니라 positive에 속한 문장으로서 1, 2, 3, 4, 5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 positive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3번도 네거티브, 5번도 네거티브. 그러니까 답은 1번과 4번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압축할 수가 있는데 자, 4번에서 엄청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proud는 자랑스러운이란 뜻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고요. determine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determine이 뭐를 결심하다인데 이거를 형용사로 했을 때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라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독해서 자주 나오는 아이로서 단호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결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호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호하다라기보다는 hopeful, 희망차고 그 다음에 excited, 뭔가 기분이 좋고 흥분이 되는 문장으로서 답을 1번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은 주제 및 소재예요. 여러분들 주제 및 소재 전부 다 파악하고 오셨죠? 해달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달이란 단어를 사실 거의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어휘를 보시면 see others, 여기서 see other가 이제 해달이 되는데 해달하고 수달의 차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수달이 영어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other, 그냥 수달이 other이고요. 저 앞에 이제 C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수달과인데 수달이랑 똑같은 과인데 어디에서 살고 있다? 바닷가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바다 해자거든요. 그래서 해달이 되고요. 생김새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한테 솔직히 익숙한 아이는 해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페북이나 이런 곳에서 동물들 귀여운 짤을 보면 막 해달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으면서 배를 위로 든 채로 조개를 배에다 콩콩콩콩 막 까먹잖아요. 그리고 새끼를 자기 배 위에다가 두고서 이렇게 곤히 자고 있고 그런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해달은 그렇게 바다에서 생활을 보통 하기 때문에 바다에 둥둥 떠 있고 그렇게 뒤로 누워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편한 아이고요. 수달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아니라 강가 또는 거의 땅에서 육지에서 생활을 하는 아이라서 배에다 그렇게 콩콩콩 까먹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손으로 자꾸 물고 뜯더라고요. 그런 차이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요. 이 문장이 여러분들 해석하기 좀 어려워하시던데 few and far between 같은 경우에는 아주 드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미리 이 부분을 해석을 하다가 보면 these days, 요즘 날 the others, 여기서 the others는 앞에는 see others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달이 아주 드물지는 않대요. 그렇게 드물지는 않대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드물다가 뭔가 희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희귀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요즘은 해달이 많다. 그러니까 옛날에 해달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다행히 해달이 그렇게 드물지는 않다. 즉 해달들이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confess 같은 경우에는 털어놓다, 고백하다, 자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tick out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밖으로 폭하고 튀어나오다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reminder는 여러분들 remind A of B라는 수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A에게 B를 상기시켜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reminder는 명사로서 뭔가를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 되고요. recover은 회복하다. 그리고 let go of는 제가 방금 전에 문제풀이에서 let go of가 뭐를 떨쳐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가게끔 해준다는 얘기야. 풀어주다. 그러니까 뭐를 떨쳐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로직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는 see others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see others를 보는 것이 뭐였대요? 자기의 꿈이었다고 하고요. 그 꿈이 드디어 finally my moment, 내 순간이 왔다. 즉 뭐였다는 얘기예요? 해달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달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모습을 형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많은 해달들을 보고 나니까 상황이 변할 수도 있구나. 이 해달들의 종들이 회복이 될 수 있구나. 나의 걱정을 떨쳐내도 되겠구나. 라는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직은 어렵지가 않았네요. 자, 그러면 구문 독해에서 이제 어법하고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어법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3번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In fact. 자, 해달이 요즘 아주 그렇게 드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달이 많다라고는 했는데 in fact 사실. 자, 내가 뭐 했을 때 when I confessed. 자, when부터 이제 see other까지가 여러분들 부사절로서 종속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사절 한번 가볼게요. 자, 내가 털어놓았죠. 뭐를 털어놓았냐면 my lifelong, 내 일생에서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꿈꿔왔었던 꿈을 털어놓았대요. 그런데 이 drea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브란 전치사로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죠. Someday sing, 언젠가는 해달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내 일생의 꿈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여기 있는 sing의 ing는 왜 왔다? someday를 여러분들이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브 전치사에 대한 동명사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해달을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내 일생의 꿈을 털어놓았을 때 사람들이 거의 뭐 했대요? Laughed at me. 이거는 중학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나왔던 수거 기억하시죠? 누구를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나를 보고 비웃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시는 문장입니다. 4번 문장 가실게요. There are lots. 여기서는 lots of sea otters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달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I was told.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텔이 말하다잖아요. 텔의 수동 형태를 봤을 때 말해지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문장이 왜 이렇게 생겼나요? 여러분들 중간에 앞과 뒤에 콤마가 있는 무슨 절? 삽입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해달들이 있다. 라고 내가 들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만 더. 자,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문장을 풀어드리자면 I was told that there are lots of sea otters가 되는 문장입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that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되는 건데요. tell이 여러분들 몇 형식이죠? 사형식이에요.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라는 사형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다가 없죠. 그 대상이 누가 되나요? 내가 되기 때문에 지금 was told라는 뭐가 됐다. 수동이 됐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장에서 나의 순간이 드디어 왔다라고 얘기를 한 건 뭘 의미한다고 했었죠? 드디어 해달을 만난 순간을 얘기를 하고요. 자, 얘가 작은 배를 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4번 문장 보시면 해달들이 어디에 많이 있대요? outer coast, 해안 외곽 쪽에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제 작은 보트를 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들이 있었다. 여기에 있는 데이는 앞에 있는 see others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문장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렇죠. 인트로에서 분사구문에서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문장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서 이 문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분사 구문 푸는 방법 어떻게 했었죠? 앞문장이 이미 주절이 나왔고요. 뒷문장이 종속절, 즉 접주동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뭐로 시작했죠? 주어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뭐가 됐죠? 동사 자리에 ing가 왔으므로 이거는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분사 구문 문제고 주절에 있는 주어와 종속절에 있는 주어가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변형으로서 스틱트가 될 수도 있고 스티킹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 문장을 접주동으로 제가 바꿔드렸더니 어떤 형태가 됐죠? 접주 동사 자리에 stick에 ed 붙은 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 ed는 pp가 아니라 단순히 본동사로서 시제가 뭐다? 시제가 과거 시제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더불어서 얘는 특수한 분사구문으로서 주절에 있는 주어와 종속절에 있는 주어가 현재 어떻게 됐죠?
서로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생략하지 않았던 분사 구문자리라고 보셔야 되죠.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는 무조건 콤마 다음에 뭐 ing, pp 이런 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뭐의 유무를 접속사의 유무를 살펴서 접주동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where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에는 이 자리는 which냐 where이냐를 물어보는 관계사 자리고요. 이 where이 수식해주는 아이는 바로 앞에 있는 white water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물 색깔이 하얀색일 수가 있죠? 파도가 막 부서진다라는 표현이 뒤에 나와요. 자, 웨이브스가 여기서 파도를 나타내겠죠. 파도가 어디에 부딪혀서 바위가 많은 해안가에 막 부딪히고 있는 화이트 워터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장이요. 내가 해달을 만나긴 했는데 해달이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대요. 왜냐면 방금 전에 파도가 굉장히 거칠게 부딪히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거친 파도가가 이제 주어고요. 어법적으로 여기선 7번 문장에 중요한 요소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투스의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 투부정사가 왜 왔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문장을 보시면 자 동사가 지금 O 형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it, 그 다음에 hard가 목적보에 해당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it이 바로 가목적어가 되고 toC가 진목적어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법 시험을 풀었을 때는 어떻게 푸느냐. 자 1번 투부정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일단 본동사 여부 또는 이 투부정사에 영향을 주는 O형식 문제인가를 찾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과정 중에 누구한테 걸려야 돼요? it에 걸려야 되고요. 그럼 이거는 가죽, 진주 또는 감옥, 진목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앞에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바로 앞에 이제 make라는 동사가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make, find, think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문제로서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아이들이니까 이 부분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다면 쉽게 풀을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파도가 너무나 거칠어서요. 우리가 보는 것을, 뭐를 보는 것을, 걔네들이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 it은 의미가 없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뒷문장 보실게요. But 그러나 In the moment, 바로 그 순간에 I knew, 나는 알았습니다. 뭐를 알았냐면 이 knew에 대한 목적절이 what으로 이끌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what 자리에 that이 오는지 what이 오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문장 속에 중요한 요소가 무려 세 가지가 제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뒤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come이라는 동사 원형이 왔죠. 그러면 얘는 본동사 유무 문제인가 아니면은 뭐라고 했죠? 오형식과 관련된 문제인가를 가던 중에 여러분들 누가 보이셔야 돼요? 그렇죠. have라는 뭐가 보여야 돼요? 사역동사가 보여서 그 사역동사에 대한 목적 보호를 묻는 문제구나라고 풀으셔야 되고 두 번째. 시험 문제에 투부정사의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기로 했죠? 앞으로 가는 과정 중에 누구한테 걸렸어요? it에 걸렸죠. 여기는 it은 가주, to have가 이제 진주어에 해당되는 문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what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뒤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까이에서 그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내가 뭐를 깨달았냐면 to have a dream come true. 여기서는 a dream은 my dream을 얘기하겠죠. 나의 꿈이 실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꿈이 실현된다라는 게 뭔지를 내가 알았어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what이요. 무엇이라고 해석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뭐라고 알고 있죠? 의문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접 의문문으로서 의주동 순서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7번 문장 같은 경우는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서술형에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장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은 이수로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수로 시작하면 가주어, 진주어 아니면 강조용법 생각하는데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 it은 지시대명사입니다. 즉, 이 it이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은 reminder,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다. 나로 하여금 뭐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it을 미리 알려드린 이유가 대쯤 여러분들 같이 표시를 해보시겠어요? that and that까지가 지금 병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that이 왜 왔느냐를 뒤에를 보셔야 되는데 이 tha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reminder와 동격을 이루고 있는 동격 접속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대답의 앞문장 완전하죠. 그리고 things can change. 여기서 change는 뭐를 바꾸다가 아니라 그냥 사건이, 상황이 달리 되다라는 자동사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달리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했고, 두 번째, 뭐를 떠올리게 했다? 여기 있는 species는 sea otters를 얘기하겠죠. 해달의 종이 예전에는 많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점점 그래도 드물지 않게 되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달의 종이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떠올릴 수 있게 됐고, 마지막으로 뭐 할 수 있게 했대요? I can let go. 자, let go of는 제가 무엇을 떨쳐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염려인데 뭐에 대한 염려? For the others. 해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염려를 떨쳐낼 수 있게끔 만드는 순간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우리가 대시 하나가 더 남았는데 제가 동격 접속사에서 이 대시를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얘는 여러분들이 병렬로 볼 수가 없죠. 잘 보세요. A, B, and C까지는 우리가 병렬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이 that 같은 경우에는 그 연결성이 없죠. 콤마나 and라는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동격 접속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더불어서 뒷문장을 봤더니 뒷문장이 주어, 그 다음에 holding이 무엇을 가지다 잡다, 즉 VT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뒷문장에 지금 목조가 있나요? 없나요? 목조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그래서 I had been holding. 내가 어렸을 때 since I was a girl 보이시죠? 내가 어렸을 때 이후로 계속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해달에 대한 염려를 떨쳐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순간에 깨달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 2강의 문제예요. 4번 문제 풀이해 드릴게요. 자,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필자의 어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제가 앞서서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즘은 어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어조 같은 경우에는 심경 분위기보다도 1번에서 5번까지의 단어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트로에 제가 10년간 출제되었던 모든 단어들 전부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 캡처를 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반드시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겠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사실은 뒷부분을 봐도 답이 얼추 나오기는 합니다. 얼추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뒷부분 먼저 보실게요. welcoming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환영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친절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positive에 해당되는 어조를 찾으시면 되는데 1번 critical, 당연히 negative죠. grateful은 positive고요. skeptical, 회의적인이죠. 그러니까 얘도 negative. 그 다음에 사과하는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negative인 것 같고요. humorous니까 이거는 negative와 positive 그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답이 얼추 갈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문장을 봤을 때 어떤 단어가 보이냐면 fortunate라는 단어가 보여요. 무슨 뜻이죠? 행운 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더불어서 wonderfully라는 또 positive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다 굉장히 나는 행운이 있는 행운아야 라고 하면서 어떤 것 유머스럽다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의 어조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제 및 소재예요. 출간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글을 쓰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를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chingly 같은 경우에는 고통스럽게란 뜻을 가지고 있고 tremendously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뭔가를 강조할 때 사용하라는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몹시 매우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제일 좀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supportive, 협력적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support가 누구누구를 돕다, 지원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가 supportive가 아니라 supportable이 왔을 경우 support에 able이 왔어요. 그러면 뜻이 좀 달라지거든요. supportable 같은 경우 무슨 뜻이냐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에요.
누군가를 부양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이란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를 대비를 하셨을 때 supportive하고 supportable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투인데 보통 어투 같은 경우에는 be owed to라고 수동태로 많이 써서 누구에게 빚을 지다라는 형태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고요. preced는 독해하면서 절대로 모르시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무엇에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앞서다가 시간적으로 앞서기도 하고요. 공간적으로도 앞서다라고 했을 경우 preced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시간적 연대적으로 앞서다라는 표현일 때 preced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accep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accept가 무엇을 승인하다, 수락하다, 인정하다라는 VT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 ed가 붙으면 인정받은, 인정되어진이란 형용사가 되고요. display는 분야, 학술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entry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꼭 이걸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엔트리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죠. 명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이렇게 기록해 놨을 때 리스트를 나타내는데 여러분들이 reading in a book 그러니까 책과 관련된 내용에서 엔트리가 나오면 수록 항목이라고 해석을 하시고 그냥 해석이 안 될 경우에는 엔트리라고 집어넣어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학술회, 학회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nurture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양육하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양육하다, 키우다, 배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ing가 붙으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이란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면 스키밍을 같이 가보실게요. 자, 맨 처음 이 writer라는 작가라는 직업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요. 매우 외로운 직업이기도 한데 나는 덕분에 누구를 만났죠? 굉장히 협력적인 어떤 단체에 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큰 빚을 지게 됐죠. 즉, 나보다 먼저 그 그룹 안에서 나보다 먼저 해냈던 다양한 사람들 덕분에 내가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함에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나 역시도 뭐 했어요? 그들의 작품 작업에 대해서 recommended 많이 내가 추천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그래도 내가 benefit 많은 이득을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칭찬이요, 여러분들. 영어에서 가장 좋은 칭찬은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플러스 부정어구가 가장 좋은 칭찬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따뜻하고 사람들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단체들은 더 이상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최고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로직으로는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문 독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Writers, 작가라는 직업은 can feel, 느낄 수가 있죠. 뭐 어떻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독을 느낄 수가 있지만 but, 그러나 나는 몹시도 fortunate, 뭐한 사람이래요? 굉장히 행운이 있는 사람이래요. 자, 그리고 어법 하나 보실게요. 자, to be라는 투부정사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투부정사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과정 중에 뭐에 걸려야 되냐면 fortunate라는 형용사에 걸리셔야 돼요. fortunate는 이제 행운이 있는인데 내가 행운이 있다라고 느꼈잖아요. 그럼 감정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fortunate이라고 느끼는 원인 이 바로 to be part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정의 원인으로 사용된 부사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wonderfully, 매우 supportive, 협력적인 어떤 학술, 학문, 가족의 그룹의 구성체여서 나는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이요.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are 어드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자리가 본동사 자리에 해당이 되죠. 다른 거는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는 수일치랑 능동수동을 체크를 하자면 일단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수동 형태로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 수일치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수일치 같은 경우는 this work가 주어가 아니라 앞에 있는 thats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나의 매우 깊은 빚, 그러니까 나의 아주 커다란 빚들은 이라는 문장이니까 여기서는 수일치도 맞았고 능동수동도 맞았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작업에 대한 굉장한 빚이 바로 누구에게 빚이 져져 있었냐면
to those 자리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those 같은 경우에는 대신이냐 those냐를 많이 물어보는 문제인데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 those 같은 경우에는 those people을 대신하고요.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뒤에 수식을 받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that하고 those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가 가리키는 명사를 찾기 위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이 nose를 꾸며주는 사람들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후가 나오거나 분사가 나올 경우에는 아 이거는 those people을 대신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거를 빚을 졌냐면요. 자 who부터 displaying까지가 those people을 꾸며주고 있네요. 바로 who have preceded me. 나를 앞서고 있었던 나를 이전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뭐를 했었냐면 in establishing. establish가 여러분들 설립하다도 있고 확립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죠. 건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음식 연구에 관련돼서 확립을 했었던 나를 이전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또 그 사람들이 했었던 연구가 바로 어떻게 됐대요? 인정받은 학술로서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즉 인정받은 학술로서 음식의 학문을 확립한 나보다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의 작업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3번 문장은 보이는 문법과 보이지 않는 문법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일단 첫 번째, there's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 자리가 댐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점에서 this work, 여기서 this work는 나의 책이 되겠죠. 이 책은 가능하지 못했을 거래요. 뭐 없이는요? 당연히 그들의 책들 없이는 불가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theirs는 누구를 가르쳐주느냐? their works를 대신한다. 즉 소유 대명사 자리여야 된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제 보이지 않는 문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앞에 without 보이시죠? without 보이시면 뭐 없이는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would라는 조동사가 보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가정법 시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would는 굳이 시제 문제로 내지는 않아요. 즉 시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앞에 would가 있다면 이건 무조건 무슨 가정법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일 때 명사 없이는 이라는 표현을 if it were not for 명사라는 것을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배우셨어요. 그래서 명사가 없이는 if it were not for 명사를 대신하는 도치구문 were it not for 그리고 이거를 줄여서 but for 또 줄여서 without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는데 우리 이런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얘가 if절로서 동사 자리를 물어보고 시제를 자리를 물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보셨을 때 would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것을 보아하니 이거는 뭐다? 가정법 과거 시제다. 그래서 뒤에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 If it were 이라는 과거 시제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을 풀어서 쓰자면 If it were not for theirs 라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암기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셨을 때 if절과 would가 있는 조동사 사이에 동사들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시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셔야 돼요. 자, 4번 문장 같은 경우는 어법적으로 그다음에 해석적으로 다소 조금 난해하지만 천천히 끊으면서 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자, 그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나 역시도 추천을 해왔죠. 그들의 많은 작품들을 추천을 해왔었는데 바로 어디에다가 추천을 했었냐면 for further reading까지 여러분들 같이 보셔야 돼요. 추가 참고 도서 목록에 내가 추천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추가 참고 도서 목록이라는 이 목록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대절의 수식을 받고 있네요. 자, 대절을 받더니 이 대시 왜 왔을까? 뒤에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 대명사구나 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얘 선행사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바로 앞에 있는 further reading이 아니라 suggestion이 이제 선행사가 됩니다. 고로 이 follow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수 복수를 고르라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더불어서 follow에 대해서는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전국 follows 지민이 됐을 경우 누가 앞에 있죠? 지민이가 앞에 있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정국이가 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이 추가 참고 도서 목록이라는 것이 바로 entry, 수록 항목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각각의 수록 항목 뒤에 나오는 추가 참고 도서 목록에 내가 그들의 작품을 recommended, 추천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문장.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and라는 병렬이 나왔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바로 위에 있는 in the suggestions for further reading과 의 병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추가 참고 도서 목록이 아니라 제너럴이 됐으니까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일반 도서 추천 목록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도서 추천 목록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 대명사로 보셔야 되고요. 자, conclude 볼륨이 저 해리포터 옛날 책 엄청 두꺼운 원서 보면은 거기에 볼륨 1, 볼륨 2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책 한 권 한 권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볼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각 책의 끝에 있는 그렇죠. 각 책의 맨 끝에 있는 일반 도서 추천 목록에다가도 내가 recommended 추천을 해왔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법적인 건 하나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법적인 부분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to name의 동사 원형에 왔죠. 왜 왔을까요? 우리 투부정사 답의 근거 찾는 방법 앞으로 가는 과정 중에 걸렸네요. 이번엔 to에 걸려서 투부정사 너무 뭐뭐해서 투부정사일 수 없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었죠. 참고로 name은 여기에다가 뭐 이름을 대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문장을 보시면 but 우리가 이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나도 근데 사실 recommended 했기는 했어요. 나도 할 도리는 했어요. 라고 끝나면 감사의 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but 그러나 어쨌든 나 역시도 benefited from 너무나 많은 이득을 받아왔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첫 번째 personal support 그러니까 개인적인 도움을 받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많은 개인들로부터 encouragement 격려와 독려를 받음으로써 많은 이득을 취해왔어요. 근데 이 many individuals가 어때요?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그 이름을 다 열거하기는 어렵겠네요 라는 문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번 문장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최고의 칭찬은 비교급에다가 뭐 하기로 했어요? 부정어가 들어가면 최고의 칭찬이라고 했죠. 이보다도 더 나에게 우호적이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그룹의 그 학회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6번은 기억나시죠? 비교급하고 부정어가 나오면 가장 최고의 칭찬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보다도 더 우호적이고 나의 성장을 도와주도록 도와주는 학자들은 절대로 상상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능특강 유형편 2강을 전부 다 마치게 되었어요. 저와 학습을 같이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 투부정사 답의 근거를 찾아가려고 앞으로 가는 과정 중에 to에 걸렸다, 아니면 감정의 원인에 걸렸다, 아니면은 가목적어, 가주어 이런 것들에 걸렸다. 라는 어느 정도의 이제 어법적 스킬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늘어가실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3강에서 저희가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받았을 때 1강하고 2강은 4문제밖에 없어가지고 하루에 몇 개씩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할당량을 생각을 했는데 뒤에부터 보면 막 8문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양이 늘어나면서 사실 지문의 난이도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꾸준함을 가지고 제가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지치지 말고요. 일단 2강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죠? 저는 그럼 3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